안녕하세요. 사월이 아빠입니다. 오늘 소개할 작품은 영국의 작가 에릭 앰블러의 1940년작 공포로의 여행입니다. 이 작품은 스파이 스릴러의 고전으로 스파이 스릴러 소설의 기본 틀로 자리를 잡으며 제임스 본드 시리즈 등을 비롯한 많은 작품에 영향을 준 스릴러 장르의 걸작입니다. 2차 세계대전에 전운이 감도는 유럽을 배경으로 평범한 엔지니어인 주인공이 국가 간 첩보전에 휘말려서 목숨을 위협받는 상황, 이 상황에서 공포스런 여행을 하는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2021년 국내 초역판이 발행되었고요. 출판사는 열린책들, 페이지 수는 376페이지입니다. 작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름 에릭 클리포드 앰블러. 1909년 영국 런던 남동부의 찰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음악가였고 어머니는 가수였습니다. 에릭 앰블러는 17세가 되던 1926년 영국 총파업의 영향으로 공부보다는 일찍 취직하는 것이 낫겠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학업을 중단했는데요. 전기회사에 취직을 해서 여러 전기기구 제작에 관한 훈련을 받았습니다. 이후에 홍보 업무를 담당하면서 유럽 여러 나라를 여행을 하면서 유럽의 긴장된 상황을 직접 목격하기도 했는데요. 이때의 경험과 지식들이 훗날 그가 집필한 여러 작품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회사를 다니면서 작가의 꿈을 키우던 그는 1936년에 데뷔작인 어두운 변경을 출간했고요. 2년 뒤 전기회사를 그만두고 전업작가가 됐습니다. 이후 1940년까지 보기 드문 위험, 어느 스파이의 묘비명, 경계의 이유, 디미트리오스의 가면, 공포로의 여행 등 지금도 극히 높은 평가를 받는 6권의 스릴러 소설들을 발표하면서 엄청난 상업적인 성공을 거뒀습니다. 에릭 앰블러는 덕분에 현대 스파이 소설의 아버지라고 불리게 되었는데요. 당시 흥미 위주의 삼류 소설로만 취급받던 스릴러 장르를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면서 존경받을 수 있는 대상으로 변화시켰고요. 이후 스파이 스릴러 작가들의 성공이 가능하도록 발판을 마련했다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는 소설, 영화 각본, TV 시리즈 등의 다양한 작품 활동을 펼치다가 1998년 89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제 줄거리를 알아보겠습니다. 작품의 배경은 2차 대전의 전운이 감돌고 있는 유럽이고요. 주인공은 영국의 무기 제조 회사의 엔지니어입니다. 이름은 그레이엄. 그는 계약과 관련해서 터키에 출장 중인데요. 회사에서는 빵 쏘는 그 대포와 관련해서는 꽤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업무상 해외 출장이 잦은데요. 그렇다고 대단히 특별한 인물은 아닙니다. 그냥 평범해요. 교사였던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으로 공부를 했고요.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전공이 탄도과학입니다. 그래서 관련 회사에 취직해서 일하는 중이고요. 결혼 10년 차의 남편으로 가정생활에는 별다른 문제 없이 잘 지내고 있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 그레이엄은 터키 정부와의 비밀스런 무기거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은 터키 측 무기 중개인인 코페이킨으로부터 유흥과 식사를 대접받았죠. 이 코페이킨이라는 사람은요, 그레이엄이 돌아갈 수 있는 기차까지 미리 예약을 해뒀다라는 친절을 베풀었는데요. 이렇게 자리를 마친 그레이엄은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가 호텔방 문을 딱 열자 누군가 그를 향해 총을 발사한 것이었죠.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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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발의 총성. 2발은 벽에 맞았고요. 안타깝게도 한 발이 그레이엄의 손을 맞췄습니다. 다행인 건요, 목숨에는 지장이 없는 정도의 상처였어요. 괴한은 그대로 도망쳐버렸고요. 그레이엄은 괴한의 인상착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습니다. 대충 짐작 가는 사람도 없는 상황. 그는 곧장 지배인을 불러서 이 사실을 알렸고요. 호텔 측에서는 정중한 사과와 함께 이곳에서 지내는 동안에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제공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대신 경찰에는 알리지 말아달라. 사실상 범인 검거도 불가능에 가까운 상황이니까 호텔 이미지 생각해서 함구해달라, 그런 거죠. 그레이엄은 경찰에 신고하는 대신에 일단 자신한테 친절을 베풀어줬던 그 무기 중개인인 코페이킨에게 연락을 해서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그러자 코페이킨이 대답합니다. 당신은 지금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됩니다. 제게 맡겨두십시오.
그 일에 대해서 제 친구와 상의하겠습니다. 제 친구는 경찰과 연결되어 있고 영향력이 큽니다. 그 친구와 이야기한 뒤에 곧바로 당신 호텔에 들르겠습니다. 코페이킨을 통해서 소개받은 인물은 터키의 비밀 경찰인 하티 대령입니다. 하티 대령은 이번 일은 단순한 강도범이 아닌 주인공의 목숨을 딱 노린 암살 시도라고 말을 합니다. 이유는 그레이엄이 무기회사의 엔지니어이기 때문. 터키 정부가 비밀리에 무기 계약을 체결하고 무기를 들여오는 것, 요것에 제동을 걸기 위해서 독일 정부에서 보낸 암살자라는 것이죠. 독일은 이 그레이엄을 죽이면 다른 사람이 다시 터키로 와서 계약을 해야 되니까 그때까지 시간을 벌 수 있다라는 이유로 암살을 시도한 겁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이 그레이엄이 그레이엄이기 때문에 죽이려는 게 아니라 계약 때문에 터키에 온 직원이기 때문에 죽이려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아서 본국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터키 입장에서도 어떻게 해서든 살려서 돌려보내기만 하면 되는 거죠. 좋았어! 근데 어떻게 가죠? 예정대로 기차를 타고 가다가 죽을 게 뻔합니다. 그래서 하티 대령은 그레이엄을 조용히 화물선에 태워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화물선에 오른 그레이엄. 하지만 이것은 또 다른 공포의 시작이었습니다. 배의 이름은 세스트라 레반테호. 화물선으로 소수의 승객과 함께 항해 중인데요. 터키의 비밀 경찰은 이미 탑 승객 파악을 마친 상태라고 합니다. 우선은 그레이엄이 있고요. 헝가리 출신의 댄서 조제트라는 여성이 있습니다. 그녀는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고 터키인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호텔 총격 사건이 있기 전 그 저녁 자리에서 이미 그레이엄과 만난 적이 있는 인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초반부터 금방 가까워졌고 이후에도 꾸준히 관계가 이어집니다. 그리고 터키인 담배 수출업자 쿠베들리가 있습니다. 이 그레이엄하고 조제트가 영어로 대화하는 거를 딱 듣고 영어로 말하는 사람이 있네요? 라면서 대화에 탁 껴들었는데요. 이렇게 터키인이지만 영어를 할 줄 알기 때문에 영국으로 담배를 팔러 가는 중이랍니다. 또 다른 한 명은 독일인 고고학자 프리트 할러 박사입니다. 그는 이슬람 이전 시대의 문화를 연구하는 중에 배에 탑승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프랑스 사회주의자 마티스 부부가 있어요. 이들은 그레이엄이 머무르는 선실 바로 옆방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명. 호텔에서 그레이엄의 목숨을 노렸던 암살자. 왜? 아니, 터키 비밀경찰에서 미리 알아봤다면서요. 대충 본 거야? 아니, 이런 식이면 다른 사람도 믿을 수가 없잖아요. 뭐지? 누가 누구지? 그나마 다행인 건요. 그레이엄도 자신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권총을 소지하고 있었다는 것. 와우. 완전히 폐쇄된 공간인 배 안에 누군가가 자신의 목숨을 노리고 있는 상황. 중간 정박지에서 내리면 될까요? 아니면 누군가와 연대를 할까요? 권총만 믿고 끝까지 한번 가볼까요? 그레이엄은 과연 살아서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여기까지가 오늘의 작품 공포로의 여행의 줄거리였습니다. 작품 제목에 등장하는 공포, 이 공포가 어떤 공포인지는 줄거리만 듣고도 감이 잡히죠. 그렇습니다. 이 작품은 세계대전에 휘말린 평범한 영국 엔지니어의 생사를 둘러싼 각국의 숨막히는 첩보전이고요. 그가 배를 타고 본국으로 향해 떠나는 공포스런 여정입니다. 이야기의 초반부터 암살 시도가 등장을 하면서 독자의 호기심을 딱 자극을 해놓고는 배에 탑승해서 각 인물의 소개가 시작되면 여기부터 이야기가 아주 풍성해집니다. 이 인물들이 다 등장한 뒤부터는 본격적으로 공포스러운 여정이 시작이 되는데요. 이 빠른 속도로 진행하는 이야기 전개는 주인공 그레이엄의 심리 변화를 섬세하게 다루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몰입감이 좋습니다. 거기에 뒷부분에 쫄깃한 반전을 배치를 해서 읽는 맛을 배가시킵니다. 이 작품은 작가인 에릭 엠블러가 자신이 처해 있던 실제 시대적 상황을 반영을 해서 집필한 소설이기 때문에 다양한 계층과 사상이 등장을 하고요. 갈등과 협력의 상황이 계속해서 바뀌어가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던 것, 그렇게 보이는데요. 이 책에 등장하는 각국의 이해관계 충돌, 요거를 통해서 독자는 2차 세계대전을 앞둔 유럽 각국의 분위기나 사고방식을 포착할 수 있습니다.
작가가 이 작품 안에다가 녹여야 되겠다 이렇게 염두한 문제도 이것이 아닐까 짐작이 되는데요. 당시 프랑스와 이탈리아의 입장, 영국과 독일의 입장 이런 것들을 작품 속의 인물을 통해서 잘 빗대어 놨습니다. 이것이 인물들 간의 다양한 두뇌 싸움과 반전 그리고 서스펜스로 다뤄진 것이겠죠. 네, 여기까지가 오늘의 작품 공포로의 여행의 리뷰였습니다. 초반에 제가 이 작품이 제임스 본드 시리즈에 영향을 줬다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작품에 등장하는 헝가리 출신의 미녀 댄서 조제트, 이 인물이 아무래도 본드걸의 탄생에 영감을 준 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저는 또 다른 작품으로 여러분을 만나러 오겠습니다. 즐겁게 감상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